발표를 맡은 8조 이혜민입니다. 지금부터 텀 프로젝트 1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궤도의 목적에 대해 설명해 드린 후 자세한 설계 과정을 이야기하고 매트릭과 지맷을 통해 구현한 결과를 확인한 후 그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겠습니다. 저희 조의 임무는 지구에서 발사하여 셋포인트 1을 지나 셋포인트 1에 있는 유인 인공위성에 식량을 제공하고 홍완천이 궤도를 이용해 셋포인트 2로 이동 후 더 추진하여 지구의 영향권을 벗어남으로써 심우주로 날아가는 성간 탐사선을 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제 설계 과정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했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원 궤도 및 홍완천이 궤도는 화면에 보이는 그림과 같습니다. 이때 셋포인트 1, 셋포인트 2 원점이 한 직선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타원의 페리지에 해당하는 셋포인트 3를 만들어 계산에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타원의 장반경 및 이심률을 쉽게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미리 파라미터 계산을 해두었습니다. 로켓의 단 및 무게는 보이는 그림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1단과 2단을 이용해 지구를 벗어나게 되는데 이때 V런치의 속도로 출발하여 지구 탈출 속도인 V이스케이프에 도달한 뒤 얼1에 도달하면 역추진을 하여 V1의 속도로 돌아가게끔 설계하였습니다. 따라서 임무상 궤도를 위해 추진해야 하는 곳은 4곳이지만 지구에서 벗어나기 위해 2개의 단을 사용하므로 총 5개의 단으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페이로드에 해당하는 무게는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배웠던 바이스 벌사 이퀘이션을 통해 각 지점에서의 속도를 구한 뒤 로켓 추진에 필요한 델타 V, 즉 속도 증분을 구하였습니다. 이때 추진을 하는 지점은 지표면에서 시작되어 셋포인트 2, 페리지, 어퍼지, 누 90도로 총 4곳입니다. 각각의 지점에서의 속도는 화면에 표시된 속도와 같습니다. 페이로드 2인 540kg은 셋포인트 1에 있는 유인 인공위성에 제공될 식량을 의미합니다. 이때 이러한 수치가 정해진 이유는 평균적으로 성인 한 명이 하루에 필요한 우주 식량이 600g이고 인당 평균 우주 임무 기간이 6개월이며 한 번에 5명 정도가 동시에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540kg이라는 무게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궤도의 파라미터의 경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시도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수업 시간에 배운 궤도 파라미터 결정 방식을 이용해 파라미터를 결정해 보았지만 이를 통해 구한 값이 실제의 값과 다른 결과를 얻게 되어 셋포인트 3에서의 속도 벡터를 구해 IJK2 케플러리안 함수를 이용해 궤도의 파라미터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속도 벡터의 경우 셋포인트 1, 셋포인트 2 원점을 지나는 평면의 법선 벡터를 구한 뒤 이 벡터를 다시 셋포인트 3와 외적하여 셋포인트 3와 같은 평면에 존재하며 수직인 벡터 성분을 구해 단위 벡터로 만든 후 앞서 계산한 VP를 곱하여 속도 벡터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원 궤도 및 포물선 궤도 또한 장반경의 길이, 이심률, 얼규먼트 오브 페리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동일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였습니다. 얼규먼트 오브 페리지 또한 변하는 크기가 포물선에서 플러스 180도를 해주는 것 외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원 궤도의 경우 케플러리안 2 IJK 함수를 사용할 때 문제가 발생하여 이심률이 작은 원에 가까운 타원으로 대신 표현하였습니다. 나사에서 제공하는 커스텀 올빗에서 궤도 파라미터를 입력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올빗 메카닉스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임무를 진행하는 데 걸린 시간의 경우 화면에 보이는 식을 이용하여 계산하였습니다. 이때 지구에서 셋포인트 1까지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출발 시간과 도착 시간의 평균을 이용하여 구하였습니다. 또한 원궤도에서는 속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쉽게 주기를 구할 수 있었고 타원 궤도의 경우도 케플러 제3법칙인 조화 법칙을 이용하여 주기를 구한 뒤 홍완천이 궤도는 타원의 절반만을 돌기 때문에 2로 나누어 소요 시간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포물선 궤도와 이후 지구에서 벗어나는 궤도의 경우에는 심우주 탐사 위성의 임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부분이므로 소요 시간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 매트랩으로 구현한 궤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라운드 트랙의 경우에는 지구를 벗어나는 탐사선이므로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따로 제작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GMET을 이용해 설계한 궤도를 구현한 결과입니다. 초기 위성의 상태는 GQ 좌표계 혹은 케플러리안 오비털 엘리먼트로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셋포인트를 이용하여 만든 타원의 6파라미터를 사용하였습니다. 시뮬레이션을 먼저 보여드린 후 과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원 지점에서 분홍색 궤도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 후 주어진 포인트로 만든 타원의 근지점 부분을 하늘색으로 표현하였고 타원의 원지점에 위치한 포인트 2에서의 부분은 주황색으로 표현하였습니다. 포물선 궤도의 트루 아노멀리가 90도가 되는 지점까지 이동 후 남은 연료를 모두 추진하여 직선 궤도로 지구 영향을 벗어나는 부분은 보라색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다음은 결과입니다. 탐사선이 실제로 태양계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태양계 탈출 속도, 즉 제3우주속도 이상의 속도를 지녀야 합니다. 저희가 설계한 탐사선의 경우 마지막 궤도 이탈 속도는 12km/s로 지구 탈출 속도인 11.2km/s를 넘으므로 지구 중력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태양의 탈출 속도는 41.95km/s이며 탐사선이 지구 공전과 같은 방향으로 발사되었다고 가정할 때 지구 공전 궤도의 속도인 29.8km/s를 제외하면 궤도 위에서 요구되는 속도는 12.15km/s입니다. 이때 지구의 중력 영향을 고려하면 16.7km/s라는 결과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된 태양계의 탈출 속도는 로켓 등이 정지된 상태에서 추진력으로 사용한 초기 속도만으로 지구 궤도에서 태양계를 탈출하는 경우 요구되는 속도값입니다. 로켓이 발사될 때에만 추진을 위한 연소를 한다면 위의 속도가 필요하나 보다 긴 시간 동안 연소가 이루어지거나 계속해서 운동을 유지시키기 위한 힘을 가할 수 있다면 위의 탈출 속도가 아니더라도 탈출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파이어니어 10호의 경우 발사 당시 초기 속력은 15km/s였으나 목성의 중력을 이동하여 가속, 태양계의 탈출에 성공하였으므로 저희가 설계한 탐사선 또한 주변 행성의 중력의 도움을 받아 가속한다면 태양계를 탈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희는 지구 외에 다른 행성은 없으며 지구에서 런치는 수직으로 발사된 후 R1 지점에서 꺾인다는 제한 조건 하에 설계를 진행하였습니다. 설계 과정에서 발생한 한계 및 개선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매트랩 상에서 작업을 진행한 결과 타원 궤도에서의 실제 속도와 매트랩 내에서 플롯되는 속도가 상이하였습니다. 궤도 또한 플롯상에서는 각각의 셋 포인트를 지나가지만 실제로 수치로는 근사값을 가질 뿐 셋 포인트를 지나가는 것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지구 외에 다른 행성은 없다는 제한 조건 하에 진행하였으므로 실제 태양계를 떠날 수 있을 정도의 속력에 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지맥과의 더 정확한 비교를 위해 케미컬 탱크 스러스트를 설정한 피닛1을 구현하고 타겟과 어치브를 이용한 설계 등 지맷에 추가적인 기능 숙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그 외에도 제한 조건을 제외하고 실제적인 값을 계산할 수 있다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프로젝트 결과 저희는 지구를 떠나 우주정거장에 식량을 공급하고 지구 궤도에서 벗어나 심우주 탐사를 위해 이동하는 탐사선을 발사하였습니다. 설계 당시 속도에 대한 설정값은 실제 위성의 자료들을 바탕으로 설계하였으므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의의 및 차별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해당 위성을 통해 많이 알려지지 않은 심우주 탐사를 가능케 하여 정보 수집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 기존의 목표였던 세포인트 1과 세포인트 2를 지나는 궤도를 설계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세포인트 1과 세포인트 2 그리고 기타 제한 조건이 주어짐에 있어 유사한 설계가 예상됨을 고려하여 차별성을 두기 위해 태양계를 벗어나는 성간 탐사선을 설계하였습니다. 설계된 탐사선은 우주정거장에서 식량을 조달하는 추가적인 임무를 진행함과 동시에 탐사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추가적인 임무를 문제없이 수행했다는 점에서 식량 조달 외에도 우주정거장에서의 수리, 부품과 물자의 이동, 우주정거장 내에서 진행하는 연구의 지원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